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나는 군복을 입고 차가운 철모를 눌러쓴 채 매일 새벽 부대 연병장을 달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몸은 이미 수많은 훈련과 임무를 통해 단련되어 있었고 내 마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나는 모범적인 하사였다. 부대원들은 나를 신뢰했고 간부들은 나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그림자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군인이었다. 규율을 철저히 지키고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후임병들에게는 엄격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내 내면은 늘 고요한 바다빛처럼 침잠해 있었다. 과거의 악몽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오른손 목에는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있다. 뜨거운 불에 데인 듯한 흉터. 그것은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지옥 같던 시간의 증거이자 내 안에 깊이 박힌 트라우마의 흔적이다. 나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악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다. 내가 더 이상 그런 악몽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매일 밤 모든 부대원들이 잠든 후 생활관 한쪽 구석에 앉아 낡은 군용 시계를 꺼내든다. 멈춰버린 시계. 그것은 내가 입대할 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장군이셨다. 이 시계처럼 너의 시간도 항상 정의롭게 흐르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말씀은 내게 늘 무거운 짐이었다. 나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나의 무력함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부대에 새로운 이등병이 전입 왔다. 박준호 이등병. 그는 앳된 얼굴에 여려 보이는 인상이었다. 그는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지만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작은 실수에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의 모습에서 나는 이등병 시절의 나를 보았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살아남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존재. 나는 박준호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나는 박준호를 남몰래 챙겨주었다. 다른 선임병들의 눈을 피해 그에게 군 생활의 소소한 팁을 알려주었고 훈련에서 뒤처지면 남들 몰래 그를 도와주었다. 때로는 힘들어하는 박준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내가 아껴두었던 PX 간식을 몰래 건네주기도 했다. 박준호는 나의 작은 도움에도 감격하는 듯 했다. 그의 눈빛은 고맙다는 듯 나를 향했다. 나는 그런 박준호를 보며 나의 굳어버린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특히 나는 박준호가 밤늦게까지 울음을 참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그의 어깨는 작게 들썩거렸고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내 자신을 억눌렀다. 군대라는 곳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다. 나는 묵묵히 박준호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으로 나의 위로를 대신했다. 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박준호의 흐느낌이 멈추었다. 그는 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나는 매주 주말 부대 근처에 있는 작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그곳은 내가 정기적으로 들르는 곳이었다. 부대원들은 휴일에 쉬거나 외출을 나갔지만 나는 이곳에서 나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곳에서 낡은 가구나 망가진 시설들을 수리해주거나 아이들에게 낡은 장난감을 고쳐주곤 했다. 큰 돈을 기부할 여유는 없었지만 내 기술과 노동력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김 하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들이 김 하사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설의 원장님이 환한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아이들은 내 주변에 모여들어 제잘거렸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낡은 놀이기구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내 손에 낡은 인형을 쥐어주었다. 아저씨, 이거 고쳐주세요. 아저씨, 힘내서 고쳐주세요. 나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목이 메었다. 나는 그 인형을 받아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낡고 찢어진 인형이었지만 그 어떤 새 장난감보다 값진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큰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는 것. 수리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끊이지 않는 군대 내 폭력 사건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병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 병사들이 숨어 살아야 하는 현실. 뉴스를 듣는 내 손에는 힘이 들어갔다. 그들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문득 뉴스 화면에서 스쳐 지나가는 군 인권보호 캠페인 영상에 내 눈길이 멈췄다. 영상 속에는 병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빠르게 지나갔고 마지막에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폭력을 혐오한다. 하지만 때로는 폭력만이 폭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오직 폭력으로만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나의 임무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은 폐허와 상처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주머니에 든 멈춰버린 군용시계를 만졌다.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 시계처럼 나의 시간도 다시 정의롭게 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준호 이등병의 사건은 내게 그 과거를 직면할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켜낼 것이다. 내 삶의 평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박준호 이등병에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나의 과거를 강렬하게 일깨웠기 때문이다. 나는 박지훈 병장의 악행을 뉴스에서 접한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민준 이등병의 고통스러운 얼굴, 그리고 과거 내 동료의 죽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박지훈 병장의 악행을 밝혀내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것이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자 이민준 이등병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나는 나의 과거 경험을 되살려 박지훈 병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듯했지만 나는 그의 그림자를 쫓았다. 박지훈 병장은 군대에서부터 자신의 악행을 은밀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들을 영상으로 남기곤 했다. 나는 그가 그런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폰 클라우드에 저장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먼저 박지훈 병장이 군복무 중 사용했던 휴대폰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냈다. 그는 늘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했고 심지어 비밀번호도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해킹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터였다. 나는 과거 컴퓨터 관련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나는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해킹 코드를 짰다.
내 손은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내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나는 결국 박지훈 병장의 휴대폰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클라우드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영상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영상 속에는 박지훈 병장이 이민준 이등병에게 소변을 마시게 하는 끔찍한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민준 이등병은 두려움에 떨며 박지훈 병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외에도 박지훈 병장이 다른 후임병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영상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영상을 보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손은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모든 증거 영상들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했다. 이것이 바로 박지훈 병장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이 영상들을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 단순히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위험했다. 박지훈 병장은 사회로 나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듯 했지만 그는 여전히 군대 내부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나는 그가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만들고 싶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바로 박지훈 병장의 전애인 윤세라였다. 윤세라는 과거 박지훈 병장과 연인 관계였지만 박지훈 병장의 폭력적인 성향과 바람기로 인해 헤어졌다고 들었다. 그녀는 박지훈 병장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천재 해커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윤세라를 찾아냈다. 그녀는 현재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경계했다. 누구세요? 저한테 무슨 할 얘기라도 있나요? 나는 그녀에게 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박지훈 병장의 악행을 밝히려는 사람이라고만 말했다. 박지훈 씨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말에 윤세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박지훈 병장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확보한 영상 파일 일부를 보여주었다. 박지훈 병장이 이민준 이등병에게 소변을 마시게 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다. 단지 그가 다른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 장면만 보여주었다. 윤세라는 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지훈이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박지훈 병장의 잔혹함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이 외에도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해킹 실력으로 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간곡한 부탁에 윤세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박지훈 병장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와의 과거를 다시 들추고 싶지 않아 하는 듯했다. 제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당신이 대체 누군데요? 나는 그녀에게 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었다.
저도 그와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민준, 이등병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저는 그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나의 진심 어린 호소에 윤세라는 결국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박지훈 병장에게 복수하겠다는 결심을 한 듯했다. 좋아요.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안 돼요. 당신이 가진 모든 정보와 저의 해킹 실력이 합쳐져야 가능해요.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박지훈 병장을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윤세라는 박지훈 병장의 클라우드 계정을 완벽하게 해킹하여 그의 모든 영상 자료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가 삭제했던 파일들까지 복구해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박지훈 병장의 모든 악행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 속에는 이민준, 이등병 사건 외에도 수많은 끔찍한 가혹행위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영상을 보는 내내 분노와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우리는 이 모든 영상들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고민했다. 단순히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위험했다. 박지훈 병장과 그의 배후 세력이 언론을 통제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만들고 싶었다. 윤세라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박지훈 병장의 모든 악행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단순히 영상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는 그 영상들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들도 함께 공개해야 했다. 나는 내가 수집한 박지훈 병장의 과거 행적 자료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윤세라에게 건넸다. 우리는 영상 공개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박지훈 병장이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강연에 초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과시하며 병사들에게 모범적인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가면을 벗기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나의 낡은 군용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멈춰버린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꽉 쥐었다. 이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이민준, 이등병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윤세라와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지훈 병장의 휴대폰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영상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이민준, 이등병에게 소변을 마시게 한 끔찍한 장면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속에는 수많은 후임병들이 박지훈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자랑이라도 하듯 영상으로 기록하고 심지어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그 영상들은 박지훈의 잔혹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는 윤세라와 함께 이 영상들을 어떻게 공개해야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질지 논의했다. 단순히 언론에 제보하는 것은 위험했다. 박지훈의 뒤에는 군대 내부에 어둠의 세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거나 영상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박지훈이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게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박지훈이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강연에 초청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깨끗한 이미지를 과시하며
병사들에게 모범적인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의 가면을 벗기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곳에서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윤세라는 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녀는 박지훈의 휴대폰 클라우드에 다시 침투하여 강연 당일 그의 강연 영상과 함께 악행 영상이 동시에 송출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었다. 발각되면 윤세라는 물론 나까지 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민준, 이등병의 억울함과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윤세라는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프로그램 설계에 매달렸다. 그녀는 해킹 프로그램을 군대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시킬 방법을 모색했고 강연장의 모든 전자기기를 통제하여 영상을 송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그녀의 얼굴은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박지훈에 대한 깊은 원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나는 강연 당일 윤세라와 함께 강연장 주변에 잠복했다. 강연장은 육군회관 대강당이었다. 군 고위 간부들과 수많은 병사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박지훈은 단상 위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며 병사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나는 속으로 치를 떨었다. 강연이 시작되었다. 박지훈은 자신의 군 생활을 미화하며 자신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모범적인 군인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능숙하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연장 곳곳에서는 감탄사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숨죽이며 기다렸다. 윤세라는 나의 옆에서 노트북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다. 박지훈이 강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강연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동시에 대형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영상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박지훈의 강연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되는 듯했다. 하지만 곧 영상이 겹치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얼굴 위로 다른 영상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강연장 안은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의아한 듯 스크린을 주시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영상이 전환되었다. 스크린에는 끔찍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박지훈이 이민준 이등병에게 소변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었다. 이민준 이등병은 두려움에 떨며 박지훈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지훈은 영상 속에서 비웃듯이 이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연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웅성거림은 경악과 분노로 바뀌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일부는 구토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군 고위 간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주시했다. 박지훈은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당장 꺼. 저거 가짜야. 조작된 영상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이민준 이등병 사건 외에도 박지훈이 다른 후임병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스크린을 채웠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자랑이라도 하듯 모든 것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병적인 잔혹함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강연장 안은 분노로 가득 찼다. 저런 악마 같은 놈이 군인이라고. 저런 인간이 감히 인권을 이야기하다니. 말도 안 돼. 저런 놈은 당장 군법으로 처벌해야 해. 분노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군 고위 간부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돌아봤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윤세라는 나의 옆에서 노트북 화면을 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박지훈에게 완벽하게 복수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박지훈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박지훈은 결국 군사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저항했지만 그는 힘없이 끌려나갔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나를, 그리고 윤세라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노려봤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우리는 정의를 실현했다. 강연장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박지훈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군대 내부에 골마터져 있던 부조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터였다. 이 사건은 군개혁의 거대한 불씨가 될 것이었다. 나는 이민준, 이등병을 찾아갔다. 그는 뉴스 속 자신의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문을 잠근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나야. 태준 상병. 한참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다. 이민준, 이등병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상병님, 제 영상이, 제 모습이 모두에게 공개되었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민준, 이등병을 꽉 끌어안았다. 괜찮아, 민준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너는 용감한 거야. 네가 겪은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아니었다면 박지훈 병장의 악행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너 덕분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 너는 진정한 영웅이야. 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이민준, 이등병은 흐느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는 내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이민준, 이등병과 함께 군 정신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깊었지만 나는 그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그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한 세력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해군 참모총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를 직접 칭찬하며 나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닌 진실과 신념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군대가 진정으로 모든 병사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이 될 때까지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낡은 군용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멈춰버린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시계를 꽉 쥐었다. 이 시계는 다시 움직여야 했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나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나는 이민준, 이등병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윤세라와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박지훈 병장의 악행이 만천에 공개된 후 군대와 사회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박지훈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군 내부의 고질적인 가혹 행위와 부조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들은 이민준, 이등병의 고통에 공감했고 박지훈과 같은 악마 같은 존재들이 군대에서 활개 칠 수 있었던 시스템에 분노했다. 해군 참모총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박지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는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거나 변화를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여 개혁의 움직임을 방해하려 했다. 그들은 내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군 전체에 불신을 조장했다. 내 대한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고 거짓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심지어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내가 폭력적이고 통제 불능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TF 팀원들과 최 중사가 있었다. 최 중사는 나의 오른팔처럼 움직였다. 그는 군 내부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의 개혁 노력이 좌초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는 내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고 때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다. 김상병, 자네가 하려는 일은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것과 같네. 혼자서는 힘들어. 하지만 내가 자네 옆에서 돕겠네. 최 중사의 격려 한마디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나는 이준호 이등병을 자주 찾아갔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두려워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내게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군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준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겪은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용감하고 강인한 병사야. 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나를 형처럼 따랐다. 어느 날 해군 참모총장이 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다. 김상병, 자네가 하려는 일은 알겠네. 하지만 자네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세다. 특히 자네의 과거에 대한 공격이 심해. 이대로 가면 자네의 군 생활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해군 참모총장은 나를 걱정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 때문에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군대 개혁을 원하고 있었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과거가 무엇이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겁니다. 이준호 이등병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나의 결의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자네의 그 용기, 내가 존경하네. 좋다. 그럼 내가 자네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하지만 자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군대 내부에 깊숙이 박힌 뿌리는 생각보다 견고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걸세. 해군 참모총장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강태훈 상병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우리는 해군 인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는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이야기와 이준호 이등병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군대 내 가혹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겪을 고통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나의 개혁 노력에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들은 나의 가족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나의 어머니와 누나의 사생활을 캐내려 했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나를 협박하려 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부탁했다. 어느 날 나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군 내부 고위 간부 중 일부가 강태훈 상병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며 도박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해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정환 대령이 있었다. 그는 해군 참모총장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박정환 대령은 강태훈 상병의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태훈의 악행을 묵인하고 그의 비리를 덮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박정환 대령은 늘 정의롭고 청렴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이런 추악한 비리의 배후였다니. 나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박정환 대령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군 참모총장은 큰 충격을 받을 터였다. 나는 박지훈 판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내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진우야,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박정환 대령은 끝이야. 그리고 이 사건은 군 내부를 뿌리째 뒤흔들 거야.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알아, 지훈아.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해. 이준호 이등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저들의 비리로 인해 고통받았어.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이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박정환 대령의 비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은밀한 재산 흐름, 그리고 그가 사설 도박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이 군 내부 네트워크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과거 해킹 훈련을 통해 익혔던 기술들을 활용하여 그의 비밀 자료들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나는 해군 참모총장을 다시 찾아갔다. 그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박정환 대령의 비리 증거들을 담은 USB를 건넸다. 해군 참모총장은 USB를 받아들고 나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김상병?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참모총장님, 박정환 대령은 강태훈 상병의 배후였습니다. 그는 군 내부에서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며 병사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이 USB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해군 참모총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USB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 사회의 정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더욱 정의롭고 투명한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나의 용기와 진실함에 감동한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다시 강인해졌다. 김상병,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해군이 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네. 나는 자네의 정의로운 신념을 믿고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네. 해군 참모총장은 박정환 대령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환 대령은 결국 체포되어 군법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한 세력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주머니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이등병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나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닌 진실과 신념이었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박정환 대령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군사 재판에 회부되면서 해군 내부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있던 부패와 악습의 고리가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해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박 대령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나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군 내부의 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나는 해군 인권 개선 TF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병경 내 가혹 행위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장 먼저 익명 제보 한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병사들이 어떠한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각 부대에 인권 보호관을 배치하여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조리를 목격했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나는 직접 인권 보호관들을 교육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와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여러분은 단순히 병사들의 고통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군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한 병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교육은 이론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부당한 대우, 이준호 이등병의 사건, 그리고 강태훈 상병과 박정환 대령의 비리 등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나의 진심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모든 개혁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굳어진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내가 추진하는 개혁이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군 전체에 불신을 조장했다. 그들은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폭력적이고 통제불능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TF 팀원들과 최 중사가 있었다. 최 중사는 나의 오른팔처럼 움직였다.
그는 군 내부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의 개혁 노력이 좌초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는 내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고 때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다. 김상병, 힘들어도 버티게. 자네가 흔들리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최 중사의 격려 한마디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나는 이준호 이등병을 자주 찾아갔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두려워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내게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군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준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겪은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용감하고 강인한 병사야. 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나를 형처럼 따랐다. 어느 날 해군 참모총장이 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다. 김상병, 자네가 하려는 일은 알겠네. 하지만 자네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세다. 특히 자네의 과거에 대한 공격이 심해. 이대로 가면 자네의 군 생활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해군 참모총장은 나를 걱정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 때문에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군대 개혁을 원하고 있었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과거가 무엇이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겁니다. 이준호 이등병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나의 결의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존해, 자네의 그 용기, 내가 존경하네. 좋다. 그럼 내가 자네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하지만 자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군대 내부에 깊숙이 박힌 뿌리는 생각보다 견고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걸세. 해군 참모총장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강태훈 상병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우리는 해군 인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는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이야기와 이준호 이등병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군대 내 가혹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겪을 고통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나의 개혁 노력에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들은 나의 가족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나의 어머니와 누나의 사생활을 캐내려 했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나를 협박하려 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부탁했다. 어느 날 나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군 내부 고위 간부 중 일부가 강태훈 상병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며 도박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해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정환 대령이 있었다. 그는 해군 참모총장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박정환 대령은 강태훈 상병의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태훈의 악행을 묵인하고 그의 비리를 덮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박정환 대령은 늘 정의롭고 청렴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이런 추악한 비리의 배후였다니. 나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박정환 대령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군 참모총장은 큰 충격을 받을 터였다. 나는 박지훈 판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내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진우야,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박정환 대령은 끝이야. 그리고 이 사건은 군 내부를 뿌리째 뒤흔들 거야.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알아, 지훈아.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해. 이준호 이등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저들의 비리로 인해 고통받았어.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이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박정환 대령의 비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은밀한 재산 흐름, 그리고 그가 사설 도박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이 군 내부 네트워크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과거 해킹 훈련을 통해 익혔던 기술들을 활용하여 그의 비밀 자료들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나는 해군 참모총장을 다시 찾아갔다. 그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박정환 대령의 비리 증거들을 담은 USB를 건넸다. 해군 참모총장은 USB를 받아들고 나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김상병?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참모총장님, 박정환 대령은 강태훈 상병의 배후였습니다. 그는 군 내부에서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며 병사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이 USB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해군 참모총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USB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 사회의 정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더욱 정의롭고 투명한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나의 용기와 진실함에 감동한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다시 강인해졌다. 김상병,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해군이 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네. 나는 자네의 정의로운 신념을 믿고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네. 해군 참모총장은 박정환 대령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환 대령은 결국 체포되어 군법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한 세력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주머니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이등병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나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닌 진실과 신념이었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박정환 대령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군사 재판에 회부되면서 해군 내부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있던 부패와 악습의 고리가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했다. 해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박 대령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나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군 내부의 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나는 해군 인권 개선 TF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병경 내 가혹 행위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장 먼저 익명 제보 한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병사들이 어떠한 보복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각 부대에 인권 보호관들 배치하여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조리를 목격했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나는 직접 인권 보호관들을 교육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와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여러분은 단순히 병사들의 고통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자 군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한 병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의 교육은 이론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부당한 대우, 이준호 이등병의 사건, 그리고 강태훈 상병과 박정환 대령의 비리 등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나의 진심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모든 개혁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굳어진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내가 추진하는 개혁이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군 전체에 불신을 조장했다. 그들은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폭력적이고 통제 불능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TF 팀원들과 최 중사가 있었다. 최 중사는 나의 오른팔처럼 움직였다. 그는 군 내부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의 개혁 노력이 좌초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는 내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고 때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다. 김상병, 힘들어도 버티게. 자네가 흔들리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최 중사의 격려 한마디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나는 이준호 이등병을 자주 찾아갔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두려워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내게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군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준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겪은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용감하고 강인한 병사야. 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나를 형처럼 따랐다. 어느 날 해군 참모총장이 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다. 김상병, 자네가 하려는 일은 알겠네. 하지만 자네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세다. 특히 자네의 과거에 대한 공격이 심해. 이대로 가면 자네의 군 생활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해군 참모총장은 나를 걱정하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 때문에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군대 개혁을 원하고 있었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과거가 무엇이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겁니다. 이준호 이등병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나의 결의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존해, 자네의 그 용기, 내가 존경하네. 좋다. 그럼 내가 자네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하지만 자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군대 내부에 깊숙이 박힌 뿌리는 생각보다 견고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걸세. 해군 참모총장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강태훈 상병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우리는 해군 인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는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이야기와 이준호 이등병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군대 내 가혹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겪을 고통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나의 개혁 노력에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들은 나의 가족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나의 어머니와 누나의 사생활을 캐내려 했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나를 협박하려 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부탁했다. 어느 날 나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군 내부 고위 간부 중 일부가 강태훈 상병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며 도박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해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정환 대령이 있었다. 그는 해군 참모총장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박정환 대령은 강태훈 상병의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태훈의 악행을 묵인하고 그의 비리를 덮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박정환 대령은 늘 정의롭고 청렴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이런 추악한 비리의 배후였다니. 나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박정환 대령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군 참모총장은 큰 충격을 받을 터였다. 나는 박지훈 판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내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진우야,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박정환 대령은 끝이야. 그리고 이 사건은 군 내부를 뿌리째 뒤흔들 거야.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알아, 지훈아.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해. 이준호 이등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저들의 비리로 인해 고통받았어.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이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박정환 대령의 비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은밀한 재산 흐름, 그리고 그가 사설 도박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이 군 내부 네트워크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과거 해킹 훈련을 통해 익혔던 기술들을 활용하여 그의 비밀 자료들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나는 해군 참모총장을 다시 찾아갔다. 그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박정환 대령의 비리 증거들을 담은 USB를 건넸다. 해군 참모총장은 USB를 받아들고 나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김상병?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참모총장님, 박정환 대령은 강태훈 상병의 배후였습니다. 그는 군 내부에서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며 병사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이 USB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해군 참모총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USB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 사회의 정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더욱 정의롭고 투명한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나의 용기와 진실함에 감동한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다시 강인해졌다. 김상병,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해군이 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네. 나는 자네의 정의로운 신념을 믿고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네. 해군 참모총장은 박정환 대령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환 대령은 결국 체포되어 군법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한 세력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주머니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이등병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나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닌 진실과 신념이었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윤중이와 그의 불법 도박 조직이 척결된 후 해군 인권 개선 TF팀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해군 참모총장은 내게 더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며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제 명실상부한 군개혁의 선봉장이 되었다. 나의 임무는 단순히 가혹 행위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군대 전체의 문화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먼저 병경 생활 규정을 재정비했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불필요한 관행과 악습을 폐지하고
병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병사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강화했다. 나는 직접 각 부대를 순회하며 병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나의 진심 어린 소통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모든 개혁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굳어진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변화를 거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내가 추진하는 개혁이 군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전투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군 전체에 불신을 조장했다. 그들은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폭력적이고 통제불능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TF 팀원들과 최 중사가 있었다. 최 중사는 나의 오른팔처럼 움직였다. 그는 군 내부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의 개혁 노력이 좌초되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는 내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고 때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다. 김상병, 힘들어도 버티게. 자네가 흔들리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최 중사의 격려 한마디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나는 이준호 이등병을 자주 찾아갔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를 두려워하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내게 마음을 열었다. 우리는 함께 군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준호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가 겪은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용감하고 강인한 병사야. 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인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나를 형처럼 따랐다. 어느 날 해군 참모총장이 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다. 김상병, 자네가 하려는 일은 알겠네. 하지만 자네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세다. 특히 자네의 과거에 대한 공격이 심해. 이대로 가면 자네의 군 생활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해군 참모총장은 나를 걱정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 때문에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군대 개혁을 원하고 있었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과거가 무엇이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겁니다. 이준호 이등병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나의 결의에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존해, 자네의 그 용기, 내가 존경하네. 좋다. 그럼 내가 자네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하지만 자네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군대 내부에 깊숙이 박힌 뿌리는 생각보다 견고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걸세. 해군 참모총장의 말에 나는 긴장했다. 강태훈 상병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우리는 해군 인권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는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이야기와 이준호 이등병의 사례를 공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군대 내 가혹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겪을 고통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지지는 나의 개혁 노력에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들은 나의 가족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나의 어머니와 누나의 사생활을 캐내려 했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나를 협박하려 했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부탁했다. 어느 날 나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군 내부 고위 간부 중 일부가 강태훈 상병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약점을 잡아 협박하며 도박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해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정환 대령이 있었다. 그는 해군 참모총장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박정환 대령은 강태훈 상병의 뒤에 숨겨진 진짜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태훈의 악행을 묵인하고 그의 비리를 덮어주었던 것이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박정환 대령은 늘 정의롭고 청렴한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이런 추악한 비리의 배후였다니. 나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박정환 대령은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군 참모총장은 큰 충격을 받을 터였다. 나는 박지훈 판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훈이는 내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했다. 진우야,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박정환 대령은 끝이야. 그리고 이 사건은 군 내부를 뿌리째 뒤흔들 거야.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알아, 지훈아.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해. 이준호 이등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저들의 비리로 인해 고통받았어. 나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훈이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 주었다. 우리는 박정환 대령의 비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은밀한 재산 흐름, 그리고 그가 사설 도박장에서 거액을 챙겼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 모든 것이 군 내부 네트워크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과거 해킹 훈련을 통해 익혔던 기술들을 활용하여 그의 비밀 자료들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후 나는 해군 참모총장을 다시 찾아갔다. 그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해군 참모총장에게 박정환 대령의 비리 증거들을 담은 USB를 건넸다. 해군 참모총장은 USB를 받아들고 나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김상병?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참모총장님, 박정환 대령은 강태훈 상병의 배후였습니다. 그는 군 내부에서 불법적인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며 병사들의 월급을 가로채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이 USB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해군 참모총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USB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부하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자네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군 참모총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참모총장님, 저는 이 사회의 정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더욱 정의롭고 투명한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나의 용기와 진실함에 감동한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다시 강인해졌다. 김상병,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해군이 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네. 자네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네. 나는 자네의 정의로운 신념을 믿고 자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네. 해군 참모총장은 박정환 대령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고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환 대령은 결국 체포되어 군법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비리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군 내부의 모든 부조리한 세력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주머니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군대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회상했다.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이등병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나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닌 진실과 신념이었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나는 해군 인권 개선 TF팀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마치고 이제 장교로 진급하여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나의 진급은 단순히 계급의 상승을 넘어 군 개혁에 대한 나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해군 참모총장은 내게 직접 진급장을 수여하며 말했다. 김소희, 자네는 우리 해군의 자랑이네. 앞으로도 자네의 정의로운 신념을 잃지 말고 우리 군을 더욱 발전시켜주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게 큰 책임감과 함께 따뜻한 격려가 되었다. 나는 이제 장교로서 군 내부의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욱 깊이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병사들의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특히 나는 병사들이 전역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전역 장병 지원 프로그램들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교육, 취업 알선, 심리상담 등 전역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물론 나의 새로운 임무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여전히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오랜 관습과 굳어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일부 고위 간부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며 나의 노력을 방해하려 했다. 그들은 나의 개혁이 군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병사들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반발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이준호 이등병을 비롯한 수많은 병사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는 이 길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나의 과거 특수부대 경력이 이제는 나를 비난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나의 솔직함과 진심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지지는 나의 개혁 노력에 큰 힘이 되었다. 언론은 나를 개혁의 아이콘이라 불렀고 나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나갔다. 어느 날 나는 전역 장병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특강에 초청되었다. 강연장에는 수많은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부조리, 강태훈 상병 사건, 그리고 이준호 이등병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군대는 단순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동료애를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다. 강연장 안은 숙연해졌다. 병사들은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공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스쳤다. 나는 특히 이준호 이등병의 이야기를 강조했다. 그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군 생활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다. 이준호는 이제 어엿한 하사로 진급하여 나와 함께 전역 장병 지원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강연장에 참석한 병사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준호의 이야기는 병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나는 수많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나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군대가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비로소 완전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의 희생과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강태훈 상병의 오만함과 박정환 대령의 비리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준호 이등병과의 만남은 나의 삶에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군대가 진정으로 모든 병사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의 노력으로 군대 내 병경 악습은 점차 사라져갔다. 병사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군대라는 곳은 더 이상 폭력과 부조리가 난무하는 곳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맑은 여름날, 나는 해군 참모총장과 함께 이준호 이등병이 처음 국물 세례를 받았던 식당을 방문했다. 식당은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당 한쪽 벽면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해군 이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군 내부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 영상은 더 이상 감시와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안전과 소통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소희, 자네 덕분일세.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해군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걸세. 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참모총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이등병의 용기 덕분입니다. 이준호는 나와 해군 참모총장에게 다가와 격려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어엿한 하사의 당당함이 엿보였다. 참모총장님, 김소희님, 오늘 식사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의 밝은 목소리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이준호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 대신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낡은 주머니 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군인이었을 때 꿈꾸셨을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평화롭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될 터였다. 나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갈 것이다. 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나는 나의 노력이 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느꼈다. 나의 이야기는 군대 내부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군대가 더 이상 고립된 조직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군대가 모든 병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워질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바쳐 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날 이등병의 머리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부었던 병장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장난 줄 알았던 식당 CCTV 영상은 다름 아닌 해군 참모총장인 그의 아버지가 정훈 지휘관 회의에서 직접 틀어버립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김지훈, 소희 같은 조용한 영웅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김지훈, 소희 같은 용기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